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2020학년도에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대별로 이제 면접 문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내가 지원하는 교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선행학습 보고서가 있습니다. 교대 기출 면접 문제들이 잘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선행학습 보고서를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종적으로 면접에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면접 기출문제 또 평가 항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1단계 서류 통과 후에 면접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대에 대해서, 사실 교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1학년 때부터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본인의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일관된 어떤 목표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교사로서의 꿈을 3년 동안 키워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교대는 이렇게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전 교과의 성적이 우수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도입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함과 동시에 사실은 물론 아직까지 교대는 내신 성적선이 우수해야 되지만 다소 교대 가기에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내가 부족한 성적이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비교과 활동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내신선을 조금 보완해서 합격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면접까지 얼만큼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느냐가 관건인 건데요. 교대는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곳이죠.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이 학생이 교사로서 이제 내가 교사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한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라는 교사로서의 인성, 자질,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면접 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대를 준비하거나 또는 사범대학,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 4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직 인적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교사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육 분야의 어떤 시사쟁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 교육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새롭게 제안되는 방법이라든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니면 학생들의 인구가 감소한다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변화의 양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나의 생각은 라는 가정하에 답변 연습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교대 면접이 이런 식으로 교사로서의 인성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단순히 서류 기반한 면접 이상의 질문들 준비해야 되는 답변들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두시고요. 크게 일반 면접, 그다음에 집단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일반 면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개별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나의 학생부, 나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인적성 면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토론, 토의의 형태로 이제 모둠별로 조를 형성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제시문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대에서도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서류 기반한 그런 인적성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양과 교직 인적성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단 면접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론과 토의, 토론 토의의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토론 토의의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토론이라는 형태로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주장을 억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마치 이렇게 도전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올바른 토론자의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해서 나는 이런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당신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지를 좀 들어주고, 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이 바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토론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토론자의 역할을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문과 문제를 주고 각각 개인 발표를 한 후에 토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나의 입론을 세울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답변 정리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 3인 1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조원들끼리의 어떤 단기간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과 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도 낯선 사람들이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네, 뭐 이렇게 멀쓱하니 앉아갖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이러면 사실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얼만큼 내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토론의 결과 이후에 협의를 이끌어내는, 즉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토의 과정도 잘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태도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타당한 근거로 설득력 있게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직 인적성 평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학교 현장이라는 가정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라면 이라는 가정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사로서 어떤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교대는 초등교사 양성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장을 이제 가정 상황으로 두겠죠. 그래서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언어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또는 원인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교직 인적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또는 사회 변화에 따른, 즉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어떤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또 사교육을 줄여서 아동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제안이 되었다. 뭐 더 놀이 학교라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느냐 아니냐, 뭐 이런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교직 인적성 평가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작년에 교대에서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아, 내가 교육 분야의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내가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 면접장에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뉴스나 이렇게 교육 관련한 정보, 뉴스, 그다음에 뭐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사안들, 쟁점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의 배경 지식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기반의 질문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초등교사라는 진로 희망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초등교사로서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너 스스로 초등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즉 나의 구체적인 경험을 근거로 들어서 나는 이런 면에서 초등학교의 자질,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에피소드를 근거로 쓰려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내가 세워놔야 되겠죠. 생각을. 나의 생각. 나는 내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 난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전제되어 있고, 이런 생각 하에서 나의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사실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사가 된다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나는 이런 교육을 펼치고 싶어라는 자신만의 교육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또 효율적인 교육 방법, 어떤 교육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진로에 영향을 줬었던 독서 활동, 또 4차 산업혁명, 최근 들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전부터 각광받았었던 진로 직업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이러면서 없어지는 직종들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 교사라는 직업이 계속 건재할 것인가? 아니면은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작년에 서류 기반 인적성 문제로 나왔었던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교사라면이라는 가정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장단점이라든지 실제 교과 수업을 진행할 때의 학습 방법, 또는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수업에도 참여를 활발히 못하고 학생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너는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뭐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실제 면접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단과대에 지원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자신의 진로와 전공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울교대는 지금 제시문을 보고 이제 답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교내 대회나 조별 과제에서 참여도나 기여도가 다 다를 때, 작년의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봤을 문제이기는 해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조별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고등학교 시간 이제 그 수업 중에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뭐 언제 기한까지 이게 팀별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팀별 PPT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수행평가가 있는데, 아이들이 뭐 그거 대충 해도 되지 않아? 뭐 그냥 뭐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할당량을 역할을 나눠줘도 제대로 나 뭐 공부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이래서 바로바로 제때제때 학생들이 이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조장을 맡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과제를 기한 시간 내에 끝내고,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조 다른 친구들은 아니구나, 또는 전체가 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두 명 정도 무임승차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동일한 어쨌든 조별 발표기 때문에 우리 조가 우수한 발표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사실 생각해 보기에 내가 이 발표를 하는데 내가 했던 역할이 70~80%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경우에 나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사실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도 되고, 또는 좀 다각도로 이거를 평가하는 기관, 뭐 학교 측의 입장 또는 선생님의 입장, 학생의 입장, 이렇게 다자구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갈등 조정이 어려웠던 경험, 또는 내가 1, 2, 3학년 동안 가장 도전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좀 질문들을 던지는, 근데 교육하고 연관된 소재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서울교대의 심층 면접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층 면접 질문 외에도 과제 발표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네,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해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1등급 초중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2등급 선에서도 합격자가 덜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학생들은 사실 이런 심도 있는 면접까지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 면접 정말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지역 거점의 교대들 많죠. 지역마다 교대들이 있는데 뭐 작년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런 민감한 주제들 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묻거나 아니면은 집단 면접의 형태, 또 공유 경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 또는 집단 토론의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교대는 이렇게 대학별로 진행되는 방식이라든지 출제 내용들이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교대의 기출 문제나 또 면접 평가 방식, 유형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조리 있게 얘기를 할 것인가. 현대사회 이슈나 쟁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내가 선행 배경 지식으로 쌓아야 되겠지만 몇 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 생활에서의 질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건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공공장소에서 어떤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찌푸리면서 쳐다보는데 정작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아이에게 얘야 조금 조용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 귀를 죽여요? 당신이 뭔데? 라고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어쨌든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떻게 반론을 할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반론을 할까? 그렇게 나에게 반응을 했었던 사람의 말에 어떻게 내 입장을 반론을 펼칠까인데 그분들 말로는 왜 우리 아이 귀를 죽여요? 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를 죽이고 살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공공질서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런 어떤 공공질서 의식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게 놔두는 것이 과연 기를 살리는 것인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교육이라는 거는 사회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이 아이가 공동생활에서 잘 어울려서 성숙한 사회인 또는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인 것인데 과연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회인이 말 그대로 자존심이 있고 기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공공질서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과연 길을 살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간다면 약간 교육적인 측면의 입장에서 뭔가 반박을 하게 되는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싶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내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서 내가 반론을 또는 내 입장을 제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의 허점을 가지고 반박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대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인 입장하고 연관시켜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행보고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